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3,500여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현지 시각으로 27일 경찰 추산 약 3,500명에 이르는 러시아 시민들이 수도인 모스크바 트베르스카야 거리 등 중심가와 시청 청사 주변에 모여서 오는 9월 8일로 예정된 시의회 선거에서 야당 정치인이 배제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는데요. 우리는 자유선거를 원한다. 푸틴은 사퇴하라. 러시아는 자유로워질 것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한 이번 시위는 지난 20일에 이어 열린 대규모 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위 시작 전부터 시내 중심가를 봉쇄하며 이번 시위를 허가되지 않은 불법 시위로 규정한 러시아 경찰은 시민들을 무차별 연행하며 진압했는데요.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은 코가 부러지거나 머리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시위에 참여한 시민 중 1,074명을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지만 시위 모니터 단체는 327명이 구금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시위에 참여한 전체 인원의 무려 3분의 1가량이나 체포를 한 건데,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대표적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리의 소유로 알려진 유튜브 채널이 시위를 생중계하고 있었는데요. 네. 스튜디오를 급습해서 프로그램 책임자를 체포했습니다. 또 이번 시의회 선거에서 후보 등록이 거부된 야권 운동가 일리아 야신과 반부패 재단 변호사인 류보피 소볼 등 다른 야권 지도자들도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네. 자택과 사무실 등은 수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셜미디어에는 경찰이 시민을 폭행하고 연행해가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과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는데요.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는 러시아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고 비판하면서 시위대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아직 열리지 않은, 그러니까 9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공정선거를 이 시위대가 요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 공정선거를 요구하는 이유 어디에 있나요? 이 오는 9월 8일 인구 1,260만 명의 대규모 예산을 다루는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도 모스크바의 시의원 45명을 뽑는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요. 예. 시위대는 푸틴 정권의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선거 당국이 야권 유력 인사들의 후보 등록을 대거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선거법은 중앙의회에 진출한 4개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은 이 4개 정당의 후보를 제외하고 모든 후보에 대해서 선거구 유권자 약 3%의 지지 청원을 받아야 한다면서 야권 인사들에게만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사 추천 인수를 맞춰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조작된 서명이 있다면서 거부를 했고, 이런 이유로 등록을 거부당한 후보는 무려 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야권 지지자들은 정부가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장악한 시의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야권 인사들을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유력 야권 후보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올라가지 않도록 막는 것은 푸틴 대통령의 오랜 선거 방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야권 인사들과 시위대는 푸틴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후보들의 피선거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러시아에서 반정부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는 있지만 아직 푸틴 대통령의 내부적 지지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또 실제로 정권을 위협할 만큼의 야권 인사가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러시아 대부분의 언론을 푸틴 대통령이 오랜 시간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 인사들이 성장하거나 대중의 각인될 환경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데요. 지난해 3월 대선에서 그나마 적수로 꼽혔던 반정부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는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선거 3개월 전 후보 등록을 거부당해서 아예 선거에 나올 수조차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시위 역시 나발리는 이미 지난 24일 시위 주도 혐의로 체포돼서
30일간의 구류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열렸지만 여전히 나발리가 시위 주동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모스크바 타임즈는 이 당국은 그동안 야권이 거리에서 분노를 표출하도록 허용해왔지만 지난 20일 최근 몇 년간 최대 인원인 22,500명이 시위에 참가하자 더는 방관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 러시아에서 정권에 대한 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언론인이나 정치 인사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판도 상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주간 나바야 가제타 기자로 체첸공화국 전쟁 당시 벌어진 인권 침해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던 안나 폴리트코프스카야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자가 2006년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는데요. 또 2011년부터 나발리와 함께 선거 부정 또 푸틴의 장기 집권 시도 등을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를 벌였던 부총리 출신의 보리스 nem초프도 2015년에 괴한들의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기자라든지 인권운동가 또 야권 정치인 등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 푸틴의 위협을 피해서 망명을 간 다른 나라에서도 의문사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수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반푸틴 인사들은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못한데요. 이 나발리의 경우 예전 시위 현장에서 화학물질로 테러를 당한 뒤에 실명 위기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구금 중 심한 알레르기 발작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나발리의 대변인은 그는 지금까지 어떤 알레르기 반응도 보인 적이 없었다며 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얼굴이 심각하게 부어있었고 피부에 붉은 발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 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을 봐도 그렇고 앞으로 시위 자체가 좀 위축될 것 같은 분위기이기도 한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 미국의 신문인 워싱턴 포스트는 푸틴의 권력에 도전하기엔 아직 작은 규모지만 점점 더 많은 러시아인이 정치적 좌절감을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이번 시위를 평가했는데요. 연금 수령 연령을 상향하고 인터넷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각종 실책이 대규모 시위를 야기하면서 최근 수년간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향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미 푸틴에 의해 장악당한 기성 언론들이 아닌 유튜브라든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푸틴 대통령의 철권 통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공유되고 또 확산되는 추세인데요. 왜 예전 아랍의 봄이라든지 또 현재 수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 역시 SNS의 영향력과 파급력에 힘입은 바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주로 이를 향유하는 젊은 층이 중심이 된 반푸틴 시위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홍콩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미 2달 넘게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8일 오후 3시 홍콩 제야단체 등은 홍콩 도시민 센트럴 지역 차터가든 공원에서 송환법 철폐 요구와 지난 21일 백색 테러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는데요.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 추산 11,000여 명의 홍콩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시민들은 홍콩을 되찾다, 시대혁명, 나쁜 경찰, 부끄러운 줄 알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송환법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는 홍콩 정부와 백색 테러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경찰을 비판했는데요. 오후 7시쯤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자 경찰은 최루탄을 쏘면서 본격적인 시위대 해산에 나서서 수십 명이 체포되고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과잉 진압을 넘어서서 시위대를 공격까지 했다라는 소식도 들리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지난 27일 백색 테러가 벌어졌던 위안랑역에서 개최된 규탄 집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밤 10시쯤 시위대가 귀가하려고 해산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경고도 없이 전철역에 진입해서
곤봉과 후추 스프레이로 폭력 진압에 나선 겁니다. 이로 인해 머리에서 피를 흘린 등 부상자가 속출해 병원으로 이송된 시민만 23명에 달하고요. 또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도 여러 명 다쳤는데요. 또 경찰이 주택가에 최루탄을 발사해서 양로원으로 최루탄 가스가 들어가는 바람에 거센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시위도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도 없고 또 경찰의 강력 진압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가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가 또 우려되고 또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나온 이야기는 있나요? 앞서 24일 중국 국방부는 홍콩 정부가 요청하면 인민해방군이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 홍콩 시위가 최근 중국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인 중앙인민정부 홍콩주재 연락판공실을 겨냥하자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겁니다. 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시위대가 연락판공실 건물의 중국 국가 휘장에 페인트를 던져 훼손한 사건을 거론하면서 중국의 대응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행정특별구 주군법 제14조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조항은 홍콩 정부는 사회 치안 유지와 재해 구조를 위해 필요한 때 이 홍콩에 주둔하는 인민해방군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간 시위 사태에 침묵했던 연락항공실이 오늘 성명을 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정부 차원의 홍콩 시위대에 대한 공식 메시지인 셈이어서 향후 홍콩 사태 향방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이 홍콩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투입된다. 이 부분만큼은 사실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성이 있을지 어떤가요? 만약 중국 정부가 홍콩을 공중 분해시켜도 상관없다고 판단을 내린다면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후폭풍까지 고려한다면 결코 집어들 수 없는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홍콩 반환 당시 중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의 항구였던 홍콩이 지금은 겨우 3% 수준으로 그 비중이 떨어져서 예전에 비해 위상 자체가 달라진 것이 사실인데요. 여전히 자본시장이 안정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중국 본토에 비해서 홍콩은 뉴욕, 런던에 이은 세계 3대 금융 허브인데다 수백 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대 자유시장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중국 정부의 홍콩 탄압은 이 홍콩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금융, 사법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이 번지면서 거대 자본의 이탈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싱가포르로 옮겨간 자본도 만만치 않고 새로운 투자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미 성사된 계약도 파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황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장도 트위터에서 인민군을 투입할 경우 홍콩 시민뿐 아니라 국제적 반발도 우려돼서 중국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중국이 홍콩의 민권과 자주권을 제한할 경우 미국은 세계무역기구 WTO 내 홍콩의 개별 회원국 지위 인정을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러시아와 홍콩에서 발생했던 지난 주말의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